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사진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액자 속에 넣어두거나 추억 상자나 오래된 앨범에 보관하기도 하고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진들을 대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을까요? 무심코 그들의 기억을 모욕하거나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겉보기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는 전 세계 여러 영적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우려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에드가 케이시라는 남성이 사후 세계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기 시작했을 때 이 주제는 다시 한번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가 밝힌 고인 사진의 사용법에 관한 내용은 매우 진지했고 그가 설명한 결과들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사진과 관련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그것이 왜 고인의 영혼뿐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케이시는 이미지가 단순한 기억 이상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사진에는 여전히 인물의 에너지와 연결된 일종의 미묘한 장창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진을 집에 보관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한 사용 방식이나 조작이 불필요한 통로를 열어 이미 평온해야 할 영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사진을 대하는 의도가 모든 영향을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경, 사랑, 그리움 같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진을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가지고 놀거나 노출하거나 조롱하거나 하찮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의 말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떠난 이들 모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주제와 같이 지혜와 성찰을 담은 콘텐츠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가 이런 깊이 있는 주제들을 계속 다룰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특히 주의가 필요한 한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SNS에 고인의 사진을 게시하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으로 사진을 공유하지만 때로는 단순히 주목을 끌기 위해서나 복받는 글 같은 가벼운 인터넷 체인 메시지에 일부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야말로 케이시가 경고했던 부분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문제는 추모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종종 피상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미지를 맥락 없이 공개적으로 돌려보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그 영혼이 안식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이미지가 조롱, 비난 혹은 무례한 댓글을 유발할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커진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고인을 추모하는 진정한 존중은 단순한 의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사진이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노출되고 있는가, 바로 그 배경과 세심한 배려가 함께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남긴 더 깊은 통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케이시는 영적 에너지와 이미지 사이의 연결을 고인이 자주 사용했던 물건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즐겨 착용하던 반지나 옷 송글씨가 담긴 편지처럼 사진 역시 고유한 진동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가볍게 다루거나 함부로 다룰 경우 자연스럽게 잠들어 있던 감정적 영적 연결이
다시 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때로 이상한 감정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리움, 불편한 꿈 이유 없는 죄책감 같은 감정이 그것입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미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질계와 영적 세계를 여전히 잇고 있는 미묘한 에너지장, Field of Subtle Influence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게시하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행위에 담긴 의도와 에너지를 한 번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은 단순한 픽셀이나 종이 이상의 것입니다. 그 안에는 기억 에너지, 그리고 케이시의 말에 따르면 존재의 파편 프랙멘트 오브 프레전스까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케이시가 사진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에 대해 남긴 조언입니다. 그는 고인의 사진은 평온함과 경건함이 느껴지는 곳, 즉 조용하고 정리된 공간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어수선하거나 자주 다툼이 일어나는 공간에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의 에너지 자체가 사진의 진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고인과의 기억적 에너지적 연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케이시는 고인의 사진을 깨진 물건, 오래된 종이 쌓여있는 잡동사니와 함께 두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런 환경의 에너지적 혼란은 고인의 기억뿐 아니라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침은 명확했습니다. 고인의 사진은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히 존중이 느껴지는 작은 공간에 두어야 하며 그곳에서 기억은 품위 있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고인과의 연결은 사랑스럽지만 건강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케이시는 슬픔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지나치게 붙잡는 것이 오히려 애도의 과정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뜻은 결코 잊어라 혹은 지워라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별의 과정이 균형 있게 진행되도록 허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집안 곳곳에 고인의 사진을 많이 두고 하루에도 여러 번 그 사진을 바라보거나 마치 그 사람이 여전히 옆에 있는 것처럼 말을 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여전히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케이시는 이런 경우 사진의 지속적인 사용이 정서적 위안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 넥 앵커이 되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떠난 영혼은 이러한 집착을 느끼며 때로는 연민 때문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자신의 상승 과정, 영적 성장 과정마저 방해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랑은 유지하되 집착은 기도와 고요한 그리움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케이시는 세상을 떠난 이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의식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사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두 세계를 잇는 섬세한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진을 바라볼 때는 평온함 수용 감사의 감정을 품어야 하며 절대 분노병적인 그리움 혹은 그 존재를 물리적 세계에 붙잡아 두려는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의도의 에너지가 그대로 가정의 분위기에 반영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이 오래된 사진을 중심으로 자주 모여 과거의 고통을 되새기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지우라는 뜻이 아니라
기억이 고통의 공간이 아니라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를 가장 잘 기리는 방법은 품위 있게 잘 살아가며 그들이 남긴 빛만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을 덧붙였습니다. 바로 고인의 사진을 이용한 아마추어 의식이나 영적 실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의도치 않게 불안정한 에너지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케이시는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충분한 지식이나 준비 없이 사진을 통해 고인을 불러내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영적 세계와의 연결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지도나 보호 없이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조화롭지 않은 에너지를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이미 다른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불러세워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지 그 영혼의 길이 지연될 뿐 아니라 이쪽 세계에 남아있는 사람의 감정 또한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케이시는 만약 누군가 사랑하는 이와 영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조용한 기도, 감사의 마음, 그리고 서로의 평화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때 사진은 열린 통로가 아니라 조용히 사랑을 상징하는 작은 매개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케이시가 어린 아이들이 고인의 사진과 자주 접촉하는 경우에 대해 남긴 언급입니다. 그는 유아기와 아동기의 시기는 영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시기이며 감정이 강하게 담긴 사진은 아이의 정서적 에너지장, emotional field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는 가족의 역사를 숨기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정보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주는 것은 좋지만 설명 없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사진으로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은 아이에게 이유 모를 감정적 혼란이나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케이시는 아이에게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떠난 사람들은 다른 형태로 평화롭게 존재하고 있다는 이해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고인을 두려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문제는 고인의 사진을 티셔츠 머그컵, 기념품 등 개인화된 물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은 흔히 장례식이나 기일의 추모의 의미로 배포되기도 하죠. 하지만 케이시는 이러한 행위가 의도는 존경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이 하루용품이나 소비품으로 변질될 때 그 이미지는 고인의 존엄성을 잃게 되며 그에게는 이것이 삶과 죽음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거스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고인의 기억이 본래 조용히 회상되어야 할 공간이 아닌 일상 속에서 무의미하게 소비되는 물건 속에 갇히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사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치유의 목적 없이 슬픔이나 상실감을 자극하는 수단이 될 때 그것은 영적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시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고인을 대표할 단 하나의 사진을 선택해 그 사진을 특별한 장소에 과도한 노출 없이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슬픔에 도운 절제된 태도 속에서 경험되어야 하며, 사진은 부재의 상징이 아니라 감사와 통과 트랜지셔너의 징표로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기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더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사진이 매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사진은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질 때까지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케이시는 결코 과거를 지워라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거와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이행 트랜지션이었으며 그 어떤 이행이든 침묵과 존중 그리고 수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이별이 두려워서 그 존재를 계속 붙잡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 영혼이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가 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진은 추억의 매개체가 아니라 집착의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시는 사랑의 이별 연습, 러빙 디태치먼트를 권했습니다. 그것은 잊지 않으면서도 놓아주는 것 기억하되 얽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사진을 간직하는 것과 사진에 집착하며 사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치유이지만 후자는 결국 서로에게 짐이 된다. 또한 케이시는 오랜 시간 고인의 사진을 바라본 뒤 꾸는 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런 꿈들이 단순한 무의식의 발현이 아니라 때로는 영혼 간의 미묘한 교감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 주제는 다음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케이시는 이런 꿈들이 단순히 잠재의식의 표현이 아니라 누적된 감정 에너지로 인해 발생한 영적 접촉의 시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자체로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이는 종종 떠난 영혼이 아직 살아있는 이의 부름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 부름이 균형 잡힌 그리움에서 비롯되었다면 꿈은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름이 고통죄책감 혹은 슬픔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항감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꿈은 불안, 두려움, 혼란으로 가득 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케이시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고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평화를 그려보고 함께했던 삶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영혼이 자유롭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는 남아있는 이와 떠난 이의 인연을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양쪽 세계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노년층에게 사진은 가족의 역사를 이어주는 수단입니다. 사진 속에는 얼굴 시간, 그리고 사라져가는 정칭뭐 담겨 있지요. 케이시는 이런 행위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리 기억 세대 간의 연결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가 주의를 준 것은 과도함과 무의식적인 사용, 그리고 사진이 일상 속에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는 잘 보관된 사진은 빛의 등불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자리에 놓인 사진은 긴장의 초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시는 각 사진을 that anchor이 아니라 연결 링컨으로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가벼운 마음으로 추억의 다리로 사용할 때 그 사진은 따뜻한 감정의 다리가 됩니다. 하지만 슬픔을 반복해서 되새기려는 집착의 도구로 사용할 때 그 사진은 해결되지 않은 그리움의 거울로 변합니다. 핵심은 기억을 기리는 것과 현재를 충만하게 사는 것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 균형은 또한
어떤 사진을 눈에 보이게 둘지, 어떤 사진을 조용히 보관할지에 대한 선택과도 연결됩니다. 케이시는 어떤 사진들은 다른 사진보다 더 강한 감정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별의 순간에 찍힌 사진이나 고통스러운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사진은 위로가 아니라 슬픔의 에너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인이 생전 행복하고 활기찼던 시절, 생명이 충만하고 미소 짓던 순간의 사진을 우선적으로 보관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런 사진이야말로 진정한 기억의 힘을 간직하고 남은 이들에게 평화와 따뜻한 생의 기운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기억을 애정으로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기억이 빛과 따뜻한 순간들과 연결되도록 돕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간직한다는 것은 단순한 미적 행위가 아니라 상징적인 제스처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과 의식 속에서 어떤 기억을 계속 길러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정서적 상태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의 에너지 진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고인의 사진을 중심으로 작은 제단을 꾸미고 그 주변에 촛불꽃 그리고 기도문을 두며 기억을 기립니다. 케이시는 이런 행위가 진심과 평온함 그리고 영적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다면 긍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중요한 주의점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감정적 의존의 중심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점차 이 재단을 매일 찾으며 사랑하는 이의 존재 없이는 하루를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변하는 경우를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애도 과정의 균형을 깨뜨리고 떠난 영혼을 감정적 영향의 영역, Emotional Influence Zone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영혼은 그곳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야만 비로소 자신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단은 감사의 장소, 그리고 빛을 전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절망이나 집착의 울부짖음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촛불을 켤 때는 마음속으로 해방 평화, 그리고 삶의 연속성을 시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 모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누구도 속박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인연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케이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고인 사진 다루기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최근에는 정지된 얼굴을 움직이게 하거나 목소리를 합성하고 오래된 사진을 기반으로 영상을 생성하는 앱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그의 추억을 되살리는 감동적인 기술로 여기지만 케이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행위는 조심해야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고인의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디지털 기술로 존재를 재현하려는 시도는 자연스러운 이별의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케이시는 영혼이 환상적인 연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떠난 사람의 표정이나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되살리는 일은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가족들에게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경험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추모와 교란의 경계는 매우 얇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기억하기가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다시 재현하려는 시도가 될 때 그 선은 쉽게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기억에 대한 존중은
존재의 자연스러운 순환에 대한 존중과 함께 가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케이시는 지속의 환경, Environment of Permanence 이라 부른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집안의 특정 장소에 고인의 사진을 장기간 두는 것이 그 공간의 정서적 분위기 수면, 심지어는 거주자의 감정적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침대 옆에 고인의 사진을 두는 경우 이것이 신비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사진이 불러일으키는 지속적인 감정적 자극으로 인해 무의식이 반응하며 잠재적인 정서적 긴장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자극은 자주 반복되어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감정의 파동으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시는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일수록 복도나 거실처럼 지나가는 공간에 두는 것이 좋다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진을 볼 때마다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낼 수 있지만 일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정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은 공간의 변화가 여전히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큰 정서적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케이시가 언급한 이 사진을 정리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는 애도의 시간은 철저히 개인적이지만 언젠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의 부재를 조용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진을 치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새로운 의미로 나아가야 함을 인정하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작은 작별 의식으로 진행하길 권했습니다. 짧은 기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 그리고 사진을 마치 신성한 것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감싸 보관하는 행위, 이것이 고인을 향한 최고의 존중이라고 했습니다. 케이시에게 있어 사진을 정리하는 행위는 버림이 아니라 감정적 성숙이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억은 무거움이 아닌 가벼운 빛의 공간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벼움 속에서 떠난 영혼은 비로소 속박없는 자유로움으로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조언들 이후에도 케이시는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케이시는 고인의 사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해진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진을 간직하는 사람의 의도와 감정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마다 상실을 받아들이는 시간과 방식이 다르며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 모든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이 과정 속에서 치유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정적 구속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진이 평화를 주는가, 아니면 아픔을 주는가, 마음을 진정시키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만드는가, 영감을 주는가, 아니면 마음을 붙잡아 두는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정의 온도계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기억이 위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 사진의 자리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재정의를 의미합니다. 즉, 그 사람의 존재를 이제는 더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삶의 흐름 속에 조화롭게 녹여내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배우자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전환은 가장 어렵고 섬세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이시는 이 점을 깊이 이해하며 그 과정은 사랑과 죄책감 없는 마음으로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숨길 필요도 슬픔을 억누를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진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가로막는 감정적 피난처가 되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복했던 순간을 담은 사진 한두 장 정도를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것은 건강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 전체가 기억의 전시관이나 추모관처럼 변하면 그 슬픔은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감정적 무게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기린다는 것은 단지 그들을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계속 살아가며 새로운 이야기와 감정 가능성의 공간을 열어주는 일이다. 삶은 우리에게 잊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 계속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 첫걸음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진들을 다시 정돈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케이시는 덧붙였습니다. 케이시는 점점 더 자주 사랑하는 이의 상징적 존재감을 일상 속에서 키워가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사진에 매달리는 대신 그 기억을 행동으로 바꾸라고 제안했습니다.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본다든지, 그 사람이 즐겨 듣던 노래를 들어본다든지, 혹은 그가 소중히 여겼던 가치에서 영감을 받아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도 과거에 갇히지 않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사랑은 작은 행동, 의식적인 선택 일상의 제스처 속에서 새롭게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것이야말로 고인의 존재를 정지된 이미지가 아닌 살아있는 태도, living attitudes로 간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사진은 쉴 수 있지만 사랑은 현재 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기억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텍 앵커, 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온기,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불어넣는 영감의 숨결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케이시가 남긴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이 있습니다. 고인의 사진을 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동시에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두려움이나 엄격한 금기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의식균형,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 말했습니다. 즉, 맞이할 때를 알고 놓아줄 때를 아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영성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직한 사진들은 떠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면모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우리 자신을 묶어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진들은 슬픔이 아닌 평화를 부재가 아닌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된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 배운 것들, 그리고 여전히 변화할 준비가 된 내면의 부분들을. 그래서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사진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느껴보라. 그 사진이 당신을 들어 올리는가, 아니면 짓누르는가, 당신을 강하게 하는가, 아니면 지치게 하는가, 사랑으로 연결시키는가, 아니면 슬픔으로 묶어두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야말로 그 어떤 규칙보다도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영적 교감은 사진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진심 어린 의도, 고귀한 생각, 그리고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존재를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
존재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꿈속에서, 좋은 기억 속에서, 그리고 삶이 보내는 뜻밖의 신호 속에서, 이 맥락에서 사진은 단지 하나의 다리일 뿐입니다. 그 다리는 정성껏 세워지고 잘 돌보아야 하며 때로는 조용히 놓아둘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너머에 새로운 풍경이 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명확함이나 평온함 혹은 균형 잡힌 시각을 선사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일은 여러분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이의 기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섬세하고 존중이 필요한 주제들을 책임감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다루는 사유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간직한 모든 기억이 평온 속에서 피어나길,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온 사랑이 당신의 여정 속에서 조용한 길잡이로 남길 바랍니다. 그리움은 자신의 자리를 찾고 삶은 그 위에서 더 가볍게, 더 의미 있게, 더 진실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